북한에서의 인권 문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 종종 소개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인권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웅적 조선 여성의 성과 국가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여성의 성을 둘러싼 삶과 일상을 다룬 북한 섹슈얼리티 탐구서입니다. 여성 해방과 남녀 평등의 슬로건 뒤에 숨은 권력의 성 통치 전략과 북한 권력의 민낯을 조명합니다. 문헌 연구와 탈북 여성 수십 명의 방대한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여성 정책과 사회 문화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신여성의 탄생, 부녀자에서 여성으로. 북한의 초기 권력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을 자발적 참여자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다. 그 전략의 출발점은 여성이라는 호명이었다. 부녀자로 불리던 이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으로 호명되면서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재구성되었다. 권력의 호명은 이들에게 사회적 지위를 부여했다. 권력의 전략은 일련의 정책 속에서 더욱 극적으로 나타났다. 여성으로 호명된 이들이 토지개혁법, 노동법, 남녀평등법 등의 주요 대상으로 한 번 더 호명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말잔치가 아니었다. 토지개혁법은 몰수한 토지를 여성에게도 무상으로 분배해 주었고, 남녀평등법은 여성도 평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여맹과 조선 여성. 해방 직후 북한은 권력을 강화하고 여성들을 대중정치에 동원하기 위해 북조선 민주여성총연맹 여맹을 조직하였다. 여맹은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확대 개편될 때까지 김일성 개인의 권력 확대와 여성의 정치 기초 조직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여맹과 매우 밀접한 언론이자 여성을 위한 대중교육도구로 월간 잡지 조선여성을 들 수 있다. 이 잡지는 해방 1주년을 기념해 1946년에 창간되었다. 한편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혁명성을 대표하는 상징적 집단은 여군이었다. 여성 군인에 대한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은 김정숙의 활동과 같이 항일, 무장투쟁에서 나타난 여성들의 참여가 애국적 행위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혁명적 여성 정책의 한계, 봉건적 가부장의 반격. 북한 권력은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동시에 남성 위주로 구성된 지배층의 암묵적 지지 속에 가부장 질서를 통치 전략 및 전술에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은 연려전과 현모양처 담론을 공산주의 어머니론과 남성을 보필하는 혁명적 여성 담론으로 대치시켰다. 또한 전쟁 후부터 모든 여성의 노동력을 생산 현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들의 사회화를 독려했다.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성 노동 정책을 실시했는데 여성들 대부분 경공업 분야에 배치되었다. 중심 산업인 중공업 분야는 철저하게 남성의 영역이었다. 이처럼 권력은 성분업을 활용해 생산층들을 도모했다. 차별을 권장하는 사회, 성분사회.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전체 인민을 대상으로 성분, 조사 작업을 수차례 실시하여 성분 제도를 확립했다. 이 제도는 출신과 사회적 성분에 따라 인민을 핵심 군중, 핵심 계층, 기본 군중, 동요 계층, 복잡 군중, 적대 계층이라는 세 계층으로 구분한다. 핵심 군중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항일 애국 열사와 전사자 유가족 및 당 간부 등이 포함된다. 기본 군중은 일반 노동자와 기술자, 농민, 교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민의 절반 정도가 이 계층에 해당한다. 복잡군중은 국가의 감시를 받는 대상으로 과거 지주 출신, 자본가 가족, 친일 가족, 부역자 가족, 반당, 반혁명분자, 가족 중에 월남한 사람이 있는 집안이나 월북자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계층 분류는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계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와 직업, 배급량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분 사회의 특성상 사람들은 결혼 상대를 고려할 때 사람이 아닌 배경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계급 사회에서 결혼이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원되기. 북한에서 당원이 된다는 것은 성분이 우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유리한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원의 충분 조건을 가진 성분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입당이 당연한 경로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에서 성분은 사회 진입에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북한 사회에서 성장하는 인민들은 당원이 되면 좋은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젊은 여성들의 입당에 관해서는 흔히 자격 여부에 관한 의혹이 뒤따르는데 주로 성상납이라는 은밀한 뒷거래가 문제시된다. 여성의 성은 입당과 같은 권력구조 앞에서 일종의 상납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 결혼과 성생활. 북한 남성들은 콘돔과 같은 피임기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출산과 피임 문제는 대부분 여성에게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북한 권력이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는 인구 조절 방식은 구소련이 해왔던 낙태 합법화와 금지의 혼합 정책을 답습한 것이다. 피임 수단의 발달은 출산 문제를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이끌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이중적인 사회 통념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피임과 낙태와 같은 생식 통제 문제는 여성에게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다. 부하와 이혼. 북한 사회에서도 기혼 남성들의 부하, 외도는 성행한다.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외도를 눈감아야 규범적인 여성이 되기도 했다. 북한에서 남성의 외도는 일정한 범위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된다. 여성에게는 처녀성과 정조관념을 요구하는 데 반해 남성들에게는 그런 요구가 없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적 성규범은 남성 중심 가부장 문화의 특징이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북한 체제는 사회주의의 진보성을 표방하면서도 봉건적 권력 세습의 퇴행성을 보여주는 봉건적 사회주의 체제이며 이러한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섹슈얼리티입니다. 사회주의적 신여성과 봉건적 가부장의 기이한 모순적 결합이 북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규정하는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북한 여성의 성을 통제하고 구성하는 제도와 문화를 통해 국가 권력이 성을 통치하는 전략과 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